안녕하십니까. 자본노동자입니다. 오늘은 백산이라는 종목 이번 주에 마감해서 해설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유명한 종목도 아니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도 아니었습니다. 이 종목은 합성피업, 인조 가죽을 만드는 회사고요. 의류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섹터 특성답게 PR도 한 자릿수고 EPS 실적은 늘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고평가를 받는 종목은 아니었죠. 이 종목을 2년 정도 걸려서 30%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22년 6월 달에 1,700원으로 분석해서 얼마 전에 이번 주에 14,0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년 동안 30%면은 1년에 대략 15% 수준, 은행 이자의 3배, 4배, 혹은 상한가 한 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가치 투자로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2년 동안 걸릴 종목이 아니었는데 대선 테마주로 엮여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변동성은 변동성대로 다 이제 앞쪽에 몰아넣고 저평가 국면 다 지나서 컵앤 핸들 만들면서 바닥 다지다가 올라온 종목입니다. 아쉬운 종목이죠. 한 1년 정도 걸렸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였을 텐데 2년이라서 빛이 좀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은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이 별로 많지 않은 그렇게 아이템이 매력적이고 성장성이 좋진 않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탑티어 점유율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게 좀 늦게나마 빛을 본 종목입니다. 한 2년 지나도 스몰캡 종목 중에서 본전도 못 올라오고 붙이는 종목들이 많죠. 그런 거에 비하면 양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 입장에선 그렇고 차트로 봤을 때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까 대선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지금 대통령 테마주였습니다. 사회 이사 혹은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보통 엮이는데 그걸 회사에서 내밀지도 않았는데 시장에서 이식을 하죠. 온갖 것들이 들어왔던 시대니까요. 유동성 혹은 변동성, 수급 이런 말들로 이어지는 게 이런 말들로 정의되어지는 그 거래량이 사실 단타나 수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종목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죠. 어, 굉장히 본인의 페이스로 가고 있던 트랙이 급발진을 하거나 혹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난입을 하거나 혹은 갑자기 변수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물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항상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 기관 어떻게 되냐 개인 어떻게 되냐 다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완전 죽어 있는 것보단 낫긴 하죠. 근데 그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로 폭발하고 정작 나의 페이스는 틀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대선 국면 때 이것도 보면 좀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컵앤핸들이죠. 전형적인 컵앤핸들. 이것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작게 놓고 보면은 컵앤핸들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예 새로 그려볼까요? 음, 음, 이렇게 컵 핸들. 자, 컵 도자기 컵을 만들고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이것도 컵앤핸들이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는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굉장히 조금 낯설어지죠.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주봉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대선 국면 때 이걸 한번 거쳤습니다. 보면 거래량 폭발하죠. 3월달까지 쭉 올라가서 대선 끝나고 나니까 전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 크게 왔다 갔다 안 하고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가치 투자 입장에선 베스트죠. 자, 이때 변동폭이 어느 정도였냐? 7,500, 7,000원대에서 13,000, 거의 14,000 이때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아래로 보면 6,000대까지 나오죠. 거의 2배로 올라간 겁니다. 전고점까지. 바닥에서. 멋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주봉이라고 하지만 좀 컵이 그렇게 넓은 컵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7월부터 8월 달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한 3달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멋지긴 합니다만 종목 분석 입장으로 보면은 아쉬움이죠. 이때 이렇게 안 터지고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컨대 요런 부분은 굉장히 멋진 부분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어떤 희망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쭉 올라가주는 요런 부분 멋진 부분인데 기약하기는 힘든 거고요. 이런 정치 테마주에서 어쨌든 앞쪽에서 변동성을 크게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내렸죠. 이때는 재료 소멸 다 됐고 가장 큰 대목이 다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때 분석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렇게 내려서 분석을 했어야 됐나 이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의 20% 까이고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투자로 봐도 손절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조금 좋게 보이는 부분은 그렇죠. 요 부분, 요 바닥, 요 사이를 안 깨줬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 줬었죠, 이때. 요 주황색. 이때 전고점을 못 찍었다. 전고점을 못 찍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앞에 깔아놓은 분석이 없다. 그러면은 고민을 아주 심하게 해야 됩니다. 전고 트라이를 못했다. 근데 빠진다. 그리고 그 빠지는 게 나의 본전 아래까지 빠진다.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만 이럴 때는 결단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 다음 컵의 핸들, 이 상승을 봤었을 때 얼마나 길게 기다려야 됩니까? 자, 요 빠지는 순간부터 하면은 22년 9월입니다. 22년 9월에서 올라가는 본전까지 23년 12월입니다. 1년하고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본전이 올 수 있는 상황. 자, 내가 대선 테마주로 유동성 다 빨리고 정고점에서 반토막 난 스몰캡을 1년 3개월 넘게 홀딩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명한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저도. 왜냐면 그 1년 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거를 기회를 주겠습니까? 물론 백사는 워낙 사업이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대신할 수 있는 이름이 거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여느 종목이었으면은 반토막 난 대선 테마주 스몰캡들 찾아보시면은 아직 본전 못 온 30% 수익이 뭡니까? 본전 오지도 못한 종목들 수두룩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함부로 할 수 있는 결단은 아니죠. 이걸 홀딩한다는 게. 지지해주고 기회 줬었을 때 완전 내려오기 전에 이 정도에서 마감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2달 만에 한 10% 정도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그것만 해도 아주 행복하죠. 자, 2달 만에 10% 정도 수익권이라는 거는 물론 하루에도 상한가 몇 번씩 치고 단타 치고 이런 분들에 비하면 아주 약소하지만 2달 만에 10%면은 1년에 60%입니다. 1년에 60%. 2년이면 120%입니다. 자, 2년 우리가 홀딩해서 30%, 1년에 15%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때 물론 완전 꼭지에 파는 게 가능할까 싶지만 어쨌든 정보 트레이가 안 되면은 팔아야죠. 아주 냉철하게 보면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좀 단정적이라서 적절하지 않게 들리지만 어쨌든 요때 판다고 생각하면 한 1,300원 한 10% 정도 10% 넘는 수익이죠. 대충 10%라고 합시다. 우리가 꼭지에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2달에 10%, 1년에 60%, 2년에 120%. 2년 동안 2배 넘게 자산이 늘어난다. 행복한 시나리오죠. 여튼 차트로 봤었을 때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행복한 기회가.
근데 이때 안 팔고 홀딩을 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회를 봐야 됐었을까? 요 바닥입니다. 직전에 거래량 터지고 만들어졌던 요 바닥들, 컵앤핸들의 바닥을 지켜주는가? 지켜줬죠. 다행입니다. 여기서 만약 그대로 저 바닥까지 다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20% 이상의 손실로 마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찔한 시나리오죠. 거의 2년 기다렸는데 뭐 20% 마감이면 지수에 얼마나 지는 겁니까? 어쨌든 다행히 지켜줘서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왔는데 자, 여기까지 다시 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보면 조금 재밌습니다. 자, 손잡이 부분 크게 올라왔죠. 자, 이때 고민이 될 겁니다. 자, 아까 줬었던 기회, 제가 기회라고 표현했었던 여기 굉장히 안정적으로 뚫어졌죠. 사실 여기서 팔았어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 결과론적인 거니까.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뚫어줬습니다. 뚫어주고 어디까지 가는가? 전고를 뚫었습니다. 전고가 13,000원대인데 전고를 장대 양봉으로 뚫고 디디고 있죠. 이거는 어찌 보면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손잡이를 여기서 끊는다고 해도 이 패턴이 안 좋은 패턴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컨대 컵앤핸들의 핸들을 여기다 두고 다음에 다시 하락한다. 그렇다 해도 컵앤핸들이죠. 여기다 두고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거죠. 전고 트라이에서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새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 이 종목 맨 처음에 목표가를 매겨놓은 게 굉장히 좀 과하게 매겨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목표가로 찍어놨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쨌든 그런 거 치고 한번 탄력을 받으니까 잘 뚫어졌죠. 이 다음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치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평가 영역이냐 하면 뭐 선뜻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컵앤 핸들 다음에 무엇이 그려질 것인가 대답하기 어렵죠. 그걸 확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다만 아마 이 정도 혹은 뭐 장대 양복인 이 정도에서 저항이면 저항, 뭐 지지면 지지선이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속이 좀 편해진 겁니다. 전고를 틀어줬기 때문에 새로 바닥이 뒤져진 거예요. 만약 전고점 트라이 하다가 내려간다 하고 하면 목표가를 못 찍었어도 마감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재밌는 종목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백사는 합성피혁이라는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을 만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했었습니다만 이 정치 테마주로 엮였어서 고생을 꽤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앞쪽에 다 소모가 됐었고 그래서 정고점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거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렸고 하지만 어쨌든 본업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정고점 뚫고 목표가를 찍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컵앤핸들이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 직전에 만들어졌던 컵앤핸들에 비하면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지루한 과정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떤 좀 시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기회는 줬었습니다. 왜냐면은 지지선을 지켜주고 그 와중에 정고점을 못 뚫고 내려오는 요 고점을 만들어줬는데 이때 파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컵앤핸들이라는 패턴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정고점을 뚫어줬다. 지금으로 보면은 신고가인 목표가를 터치해줬고 이 이후의 패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고점이나 저 장대 양봉의 종가라고 하는 지지선을 확보해 놓은 그림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치 투자 입장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차트 입장으로 보면은 중간에 한번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아마 역시 차트로 접근하신 분들이 재미를 많이 봤을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 있는 거는 가치 투자로 보신 분들도 결국 마지막에는 빛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어서 분석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목표가를 하나 마감하면은 비슷한 섹터에서 종목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는데 뭐 이 다음에는 좀 차트로 분석을 할지 혹은 뭐 가치 투자로 분석을 할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보고 또 새로운 종목들 혹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하이브 이슈처럼 다른 경제적인 이슈들 정리를 해서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 노동자였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